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감염되느냐 마느냐는 사실 어느 정도 운이다. 이런 질문에 60대는 38%가 그렇다고 응답했고요. 20대와 30대는 53%, 6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젊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젊은이들이 질병과 건강에 대한 운명론적 믿음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0시에서 12시 사이에만 14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 낮 12시 기준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다 정말 또다시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큽니다. 급기야 교육부는 등교 개학을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의 유흥시설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몰렸다고 합니다. 걸리고 걸리지 않고는 운이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은 바뀌어야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너가 아버지 쌍용 자동차 다니시나? 아닌데. 근데 우째 차를 그리 잘 샀노? 5월은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 같은 고객에게 혜택을 팡팡! SUV 전차종 최대 10%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지금 바로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부 차량이 하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최백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 산나물 축제가 코로나19로 취소가 되면서 산나물 재배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영양축제관광재단 이재희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저는 한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데 방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표준이고 우리가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예, 정말 이거는 공감이 가는 말이었고 네. 역시 대부분 연설에서 경제 얘기가 줄을 잃었습니다. 예상대로 네. 경제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등등 언급이 많았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특별 연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네. 그 속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줌으로써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긍심을 갖게 된 거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를 짚어준 거는 이제 저는 중요했다고 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키워드를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평가 속에서 키워드를 저는 연대와 협력으로 저는 읽어냈고요. 연대와 협력. 예. 예, 이게 이제 K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었거든요. 예. 예, 연대와 협력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경제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확장시키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려면요. 예. 그래서 이제 연대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이제 끄집어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국판 뉴딜을 결합시켜 가지고 좀 이제 경제도 어쨌든 선도형 경제로 가겠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K 경제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제 저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읽어봤고요. 예. 그런데 뭐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이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실무 부서들이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인데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부분이 실무 경제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범위 내에서 좀 못 벗어난 부분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어제 이 연설문 직접 들으면서 이런 의심을 좀 가졌어요. 혹시 최백운 교수님이 연설문 써주신 건 아닌지, 아니면 연설 비서관이 최백운 교수님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쓴 건 아닌지 싶을 정도로 네. 평소에 교수님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런 방향이, 네. 경제 방향이.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백운 TV를 좀 보지 않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네. 최백운 TV를 좀 참조를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구체적인 지금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금 이 한국판 뉴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교수님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좀 실으셨네요. 보니까 한국판 뉴딜은 혁신성장 재포장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관료들이 기업 중심적 사고에 매몰돼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기재부든 청와대 경제팀이든 대통령 눈 가리면서 옛날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던데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금 한국판 뉴딜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판 뉴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디지털 생태계 혹은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경제, 이게 사실 그 이전에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사실 김동연 부총리 때 얘기했던 게 플랫폼 경제 활성화였었고요. 예.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주로 얘기했던 것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였었어요. 예. 좀 이제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이 더 강하게 찍혔다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뭐 비대면 이런 이제 용어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강조한 것인데. 예.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과거의 역대 정부도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소위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을 하려고 쭉 해왔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못 낸 이유가요.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의 육성이라는 것은 디지털 관련 분야의 소위 이 3차,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기존의 제조업 생태계하고는 전혀 다른 산업 생태계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제조업 생태계라는 틀 속에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특정 산업을 더, 육성을 하겠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좀 낮은 인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구글부터 비롯해가지고, 소위 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이제 군에서 이제 안 나오는 이유가, 저는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그러니까는 전기차 그러니까는 스타트업 이제 카누하고 이제 협력을 했다 그러는데 카누가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왜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못 하는지 여기에 대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찰이 좀 있어야지만이 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연의 생태계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해양 생태계라면은 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이런 환경들이 있을 텐데 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환경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제조업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농업사에 살았던 사람이 20세기에 그러니까 산업사회 속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플랫폼 경제를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생태계는 제조업 생태계하고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예. 그럼 전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하.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 사람이 제조업 시대 때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적응을 할 수 없듯이요. 그렇죠. 예. 주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인프라 부분만 그 환경 부분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뭐 노무현 정부 때 10대 산업 육성, 이명박 정부 때 17개 산업 육성, 18개 그다음에 19개 박근혜 정부 때 19개로 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산업을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렇게 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걸로 그치다 보니까 그것 좀 불필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거기서 머무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데이터 경제에 기초한 어떤 하나의 그 사업 모델이라든가 플랫폼 경제에 대한 사업 모델들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주차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걸 되물어보면 대충 이 정책이 잘 만들어진 건지 안 만들어진 건지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변화된 이런 경제 생태계를 못 따라간다. 지금 기재부든 뭐 청와대 경제TV든 이 관료들이 이 대통령의 생각을 뒷받침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이번에 거기에 한국판 그 디지털 뉴딜의 핵심 3대 이 목표 중에요. 예. 데이터 수집, 축적, 활용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예. 근데 데이터 수집을 결국 뭐냐면 공공기관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데이터 수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요? 플랫폼 기업체에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뭐냐면 데이터까지도 과거 우리가 개발 독재 시절에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이렇게 했듯이 이걸 지금 공공기관들이 지금 그러니까 공공이 그러니까 이것을 데이터를 만들고 일부 정치인은 그러니까 심지어 데이터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들의 어떤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 자연적으로 구글이 검색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확보해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도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생태계 구축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왜 정부가 그러니까 그 중심이 돼서 그걸 정부가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공공 데이터다 보니까는. 예. 공공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국민들의 어떤 간에 정부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또 이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기업에서 하는 것보단 정부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는 플랫폼 경제로 표현하던 데이터 경제로 보던 간에 그것이 활성화되려면요. 예.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 경제를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그 방식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정부가 이제 공공 데이터니까 집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 기업의 어떤 뭐 자생력을 더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벼운 것부터 첫 번째가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 얘기는 뭐 동의하시죠?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그렇죠. 좀 이번에 더 그러니까 보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공공의료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 4개 중에 1개 정도뿐이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못 갖추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여전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로가 굉장히 지금 이번에도 노출되고 있잖아요. 의료 인력들이에요. 그래서 공공의료를 좀 강화하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 적극 지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 성격이 좀 달라서 보건부와 복지부 좀 나눌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이 있다는 얘기는요. 물론 점점 상관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서 중에서 그 힘이 약한 부서예요. 아, 그래요? 예, 대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 경제적인 취약계층들과 관련되어지는 부서들은 힘이 없어요.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좀 업무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는 좀 전문성이 전문적인 영역을 좀 이렇게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점점 앞으로는 이 보건 분야, 복지 분야가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맞습니다. 논의가 좀 될 것 시대고 더군다나 그렇죠. 뭐냐면 이런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질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언급이 뭐냐면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 말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3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뭐 특수 고용직이라든지 프리랜서, 예술인 등등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 순차적으로 이런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지금 이제 한꺼번에 풀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이제 이걸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한국형 실업 구조하고 예. 이걸 결합시키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2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묶어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거 좀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랑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건 뭐 어떻게 다른 건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는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은 고용관계에 기초해가지고 사회보장 제도를 설계를 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임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용주하고 피고용주 관계가 이게 일반적인 어떤 노동의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가들 서구 사회에서는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 공업화 역사가 짧고 공업화를 굉장히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는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는 국민들 중에서 이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는 노동력들이 꽤 많은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한 그 가입자가 50%도 안 되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영업자들의 존재예요. 대규모요. 아,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다 고용보험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거기다가 뭐냐면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흔히 플랫폼 노동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앱 기반에 그러니까 그래서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고용주가 없는 건 불명확한 거예요. 고용주가 없는 거 일종이에요. 자기가 사장이고 개인 사업자죠, 그러니까. 예,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도 제도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영세한 소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또 가입을 꺼리고 있고요. 보험료가 비싸니까 보험료 그렇죠. 내기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한 50%가 그러니까 넘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각지대인데 예. 고용보험제도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밀려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제도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건데요. 예. 서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노동정들이 고용 피고용 관계에 이게 결합돼 있다 보니까는 적어도 21세기 이전까지는요. 이게 제대로 기능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공업 산업화에 대한 역사가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고용 피고용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그 부담료를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반은 기업주가 내고 있는데 자영업자는 자기가 다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형평성 때문에 또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부분 다 꺼리죠. 99%가 지금 가입 안 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용주가 얼마내고 이런 방식이 더 이상 그러니까 적용이 힘들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50%가 넘게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 이 현실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 급여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 기초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같은 게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죠. 공공부조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하는 방식이죠. 예. 우리 각 개인이 뭐 보험료 뭐 돈 내는 게 없이 그렇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게 이제 부조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예. 세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이거를 해주는 것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이요. 아하. 고용보험도. 예,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보험료만 가지고 하게 되면 예.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그러니까는 고용주가 일부 내고 그다음에 이 피고용주가 일부 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 보장 부분이 있는 거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피고용 관계에 이제 그러니까 포섭되지 않는 상당히 많은 경제 취약계층들이 있다 보니까는 예. 이거를 결국은 그러니까 다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공부조 형태로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고용보험제도 틀 속에서 해결하다 보니까요. 예. 하다 보니까는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그 재원을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네?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뭐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속에서 다 이제 또 포섭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가냐면은 이제 국민 취업 지원제도라는 것도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게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것은 뭐냐면 실업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는 생계비하고 취업에 대한 지원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취업할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취업 지원 프로그램하고 취업에 대한 그러니까 취업할 동안에 그러니까는 이 생계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실업부조라는 것이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나가는 거나, 네? 그 사각지대를 그렇게 해가지고 보완을 하는 거나, 예. 그러니까 고용보험제도를 이제 사각지대를 좀 이제 이 기금을 마련해서 하나, 다 결국은 정부가 돈 내야 될 돈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럴 거면은 그냥 이것을 전국민 보험제도로 그러니까 이 소득과 세금으로 이걸 바꿔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일자리를 그러니까 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동안에 그러니까는 그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전국민 저는 고용보험제도로 이걸 흡수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건 찬성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뭐 특수고용제, 프리랜서, 예술인 등등 자영업자 등등은 이 보험료를 본인이 100% 다 내야 되니까 예.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데. 예. 부담도 큰 거죠. 그렇죠. 정규직 같은 경우는 반반씩 회사가 반 내고 내가 반 내니까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반 정도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까요? 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어차피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고용보험 제도를 그러니까 틀을 바꾸자 이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가지고 하지 말고 소득과 세금을 가지고 새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보장세를 하나 이제 신설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그러니까 별도의 보험료를 그러니까는 자기도 부담하지 말고 세금을 내는 거 가지고 사회보장세 내는 걸로 그러니까는 그 의무를 하는 것이고요. 의무를 지는 그러니까 것이고. 지금의 이 틀도 고용보험제도 틀을 완전히 다 바꾸자 이거군요. 현재 그렇죠. 정규직도 가입된 이 고용보험제도 다 바꾸자. 전 국민을 뭉뚱그려서 하자 이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30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지자체마다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대부분 취소가 됐습니다. 영양 산나물 축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취소되다 보니까 산나물 재배 농가는 판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양군에서 농가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영양축제관광재단의 김소연 축제 추진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소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양의 대표 축제 산나물 축제가 취소돼서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 무엇보다 지금 산나물 재배 농가, 판매 농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나물 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예년에 축제 기간 중에 판매되던 산나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판로를 찾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이요. 예. 이게 매년 축제 때 산나물이나 특산물을 포함한 판매액이 15억 원 가량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판로가 막혀버린 나물들이 농가들의 얼마나 큰 걱정이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억 원 가량 되는 거군요. 그 산나물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채취 체험 행사 이거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지금 취소가 된 거죠? 네, 아쉽게도 매년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었는데요. 예. 1월산 나물 채취 체험 행사도 마찬가지로 축제와 함께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산나물 무슨 기부하는 행사를 여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기부 행사는 이제 원래는 이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해 왔었는데 이게 관내 주민은 채취 체험 행사에서 매년 이렇게 제외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금년에 축제가 취소되고 외지 관광객이 없으니까 저희 주민들이 체험 행사를 그냥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자원봉사자 100명 정도를 관내 주민 대상으로 모집해서 나무를 채취를 해서 그 채취한 산나물을 관내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행사로 그래요.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5월 16일에 할 계획입니다. 16일에. 그러니까 외지인들 함께하던 그 채취 체험 행사 대신에 지역 주민들로 꾸린 그 자원봉사자 분들 한 100분 정도 모집해서 채취를 해서 이제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행사로 이렇게 바꾸신 건데 아까 산나물이 한 15억 원 정도 난다 그랬는데 그 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양으로 따지면 약 75톤 가량. 75톤이나요? 추정됩니다. 네. 상당하군요, 그 양이. 75톤 정도 한 15억 원 가격으로 따지면 그 정도인데 이렇다 보니까 영양군과 또 축제관광재단에서 산나물 농가 돕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네, 저희 재단에서는 이 축제 취소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정말 한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몇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판매가 현재 어려우니까요.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경북도 농식품연구원하고 협력해서 사이소에서 온라인 판촉전 특별 판매전을 열고 있고 그 온라인몰을 이용한 그 판매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통합 거기서 이제 사이소를 치면 되겠습니까? 네, 사이소를 치면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에 산나물 축제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시면
영양산나물 축제해서. 아, 그래요? 영양군 사이트가 따로 별도로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영양 현지에서도 판매를 직접 하시죠? 오프라인으로도? 네, 그렇죠. 예. 현지에서 직접 하는 거는 매월 5일과 4일과 9일 예. 영양장날, 영양산 나물 장터를 예. 열어서 운영을 판매를 하고 계시고. 싱싱한 나물을 직접 채취해 와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양장이 이게 4일, 9일 서는군요. 영양에. 네. 예. 그러니까 5월 한 달간, 그러니까 산나물이 5월 한 달 정도 나니까요. 네. 그렇죠? 예. 4일과 9일 장날에 맞춰서 산나물 네. 5일장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를 돕고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그 외에 부산 롯데백화점 강복점에서 현재 5월 8일부터 일주일간 또 산나물 특판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외에도 SNS를 통한 판매 홍보 등등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판매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판매 대비해서 영양군에서는 택배비와 박스 비용까지 지원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제 여기에 지원하는 대상이 원래는 행사장에서 판매를 하면 이 비용이 들지 않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면 택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 드는 포장이나 물류 비용도 일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박스 제작비하고 택배비하고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는 아니고 일부 정도? 네, 박스는 70%, 택배비는 50%.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정도 해도. 예. 자, 이미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양산나물 어떤 점이 좋은지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영양산나물은요. 1월산에 정기가 서린 청정의 맛과 향기,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산나물은 대부분 단연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거쳐서 자라는 게 산나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만든 아주 건강 요리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영양소도 듬뿍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 체질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산나물들은 알칼리 성이어서 산나물을 섭취하면 체질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섬유소나 무기염류, 비타민, 염력소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나물 하나라도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산나물을 먹으면 우리 몸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산나물로 우리 밥상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자랑할 거 더 많으시죠? 근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맛과 향기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하고 우리 또 체질을 또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체질 개선도 해주는 영양산나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와서 사실 분들은 4일하고 9일 맞춰서 오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일, 9일 오시면 그 전통시장 안에 산나물 장터를 별도로 꾸몄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한테 모여서 산나물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나물을 한 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오실 분들은 5월 한 달간입니다. 5월 29일까지. 29일까지. 4일, 9일 날. 4일, 9일, 4, 9일 장이니까 와서 사시면 더 좋고 또 온라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사이소 치면 영양산나물 축제. 사이소 치면 산나물 축제. 그렇죠.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그냥 영양산나물 축제 쳐도 되겠네요. 영양산나물 포털 사이트에서 치면 네이버 스토어. 팜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많이들 좀 사가시고요. 자,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향후에 또 다른 계획이라든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계획을
보다 우선 이 산나물 농가를 돕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막막한 이 산나물들을 쳐다보고 한숨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되기 위해서 우리 영양군에서는 전 국민 영양 산나물 보내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소몰, 또 네이버 스토어팜, 그리고 4191 영양산나물 장터 여기에 꼭 들리셔서 영양산나물 많이 사주시면 산나물 농가에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영양산나물 하면 없어서 못 팔지 않았습니까? 매년? 네, 그렇습니다. 불티나게 팔려나가는데. 산나물 축제 때 워낙에 많이 팔려나가니까. 그러니까요. 그 산나물이 이제 그대로 유통을 별도의 유통망을 또 만들어서 판로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영양산나물 많이들 드시고 몸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양축제관광재단의 김소연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스포츠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아주 반가운 프로축구, 프로야구 개막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부터 좀 종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얘기부터 해볼까요? 축구는 어땠습니까? 무관중으로 5월 8일 어버이날 개막을 했습니다. 상주 상무가 울산 원정 경기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한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군팀 특유의 시즌 초반에 조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지난달 4월 29일 날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등 5명이 모두 다 22세 이하 선수인데 그래서 22세 이하 선수를 선발로 1명, 교체 멤버 1명, 2명을 반드시 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다쳤기 때문에 상주 상무가 출전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프로축구 연맹도 교통사고 당한 건 알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먹었어요. 그래요? 어떤 페널티를? 페널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엔트리가 한 경기 18명 아닙니까? 2명 줄어서 16명밖에 안 돼요. 상주 상무는. 22세 이하 선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교체 멤버가 한 경기에 3명이 상식 아닙니까? 2명이에요. 그래요? 더구나 또 오세훈 등 5명의 선수가 다쳐서 전력이 떨어졌는데 페널티까지 좀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런 페널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요? 오세훈 등 5명이 돌아와서 이 베스트 11에 1명, 또 18명 안에 1명 해서 2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또 있군요. 이 부상 선수들 지금 정도는 어느 상태입니까? 경미한데 그래도 약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상주 상무가 지난 겨울에 중국에 훈련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가장 큰 피해를 당했어요. 코로나19에. 거의 훈련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또 격리 기간이 길었어요. 그렇죠. 다른 팀보다 이 격리 기간이 길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0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당분간 경기력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 밖에 강원FC가 FC서울에 3대1로 역전승하는 과정에서 1대1 상황에서 9반 36분에
강원FC 조재환 선수가 골을 넣는데 이게 이제 핑을 돌면서 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힐슛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정말 멋있게 들어갔어요 이거. 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웨인 루니 선수가 이 골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거든요. 이런 골로. 저도 국내에서는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아마 한 2만 골 가까이 좀 나오고 있는데 83년에 시작해서 아마 가장 진기하고 가장 화려한 골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올해 골은 거의 틀림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하여튼 조재환 선수가 핑글 돌면서 골키퍼 그냥 서 있었거든요. 이거 다시 돌려봐도 희한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떨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인데 실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2부 리그에서 승격한 부산 아이파크 광주FC 역시 한계를 느껴서 포항과 성남에 각각 0대2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전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개막전에서는 역시 이종국 선수의 헤딩 슛이 돋보였습니다. 그 슛도 아주 멋있었고요. 자, 프로야구는 이거 정말 우리나라가요. 왜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요즘에 K-방역, K-경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K-스포츠인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도 뭐 방송사에서 중계권요 내고 지금 중계 방송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요. 재밌더라고요. 전국의 전국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국 방송이 없잖아요, 거의. ESPN이 전국 방송인데 여기서 중계를 하는데 이제 아쉬운 것은 새벽 1시라는 얘기죠. 새벽에 한다는 얘기죠. 뭐 아무튼 롯데 자이언츠가 5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딕슨 마차도를 수비하라고 했더니 공격에 아주 발군해요. 홈런 3개나 터뜨리는 등 이 매니 마차도가 그 류현진 선수하고 재성이는 한꺼번에 뛰었잖아요. 플로리다 연봉이 말린스 360억이에요. 이 선수 9배 활약을 하고 있어요. 딕슨 마차도가 매니 마차도가 안 바꾼다는 얘기죠. 이거 뭐 두 선수가 뭐 형제 관계 이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17타수 8안타, 3개 홈런에 8타점, 3개 다 선두권이고 대단합니다. 수비는 발군해요. 그래요. 뭐 수비수 뒤에까지 뛰어가서 하고 수비는 메이저리그급인데. 그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타격도 메이저리그급이에요. 현재까지는. 또한 댄 스트리얼러, 그다음에 서준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롯데가 지난해 꼴찌한 게 선발야구 못했기 때문인데 선발야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5연승 중이죠. 지난주에 5연승 중인데 처음에 이 롯데가 약체로 분류되지 않았나요? 롯데, 하나, 기아가 약체로 분류되죠. 그렇죠. 근데 아주 돌풍이 거세네요, 지금. 그리고 지성준 포수를 2군에서 그냥 쓰지 않고 정보근 선수를 쓰는데도 그래요. 포수도. 뭐 아무튼 제가 표현하기는 차포 떼고도 지금 단독 선두거든요. 왜냐하면 에이스가 에드리안 샘슨인데 시즌 직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해서 미국 갔다가 와서 격리 중이거든요. 이 샘슨이 빠졌고 또한 지성준 포수도 빠졌는데 차포를 떼고도 지금 1위거든요. 그리고 키움과 NC 두산이 이제 상위권인데 뭐 제가 볼 때는 키움, NC 두산, 롯데, LG 요 5팀이 이제 상위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키움도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홈런 치면서 이정우도 홈런 3개인가 쳤죠. 이정우도 아주 잘하고 있고. 아주 발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축구, 프로야구 뭐 무관중으로 개막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골프도 인기가 상당한데 여자 프로골프 KLPGA가 드디어 개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이것도 최초입니까? 지난 5월 14일 날 경기도 양주에서 KLPGA 챔피언십이 시작됩니다. 총 상금이 무려 30억 원. 이제까지 역대 최고 한 대회 상금이 15억 원인데 2배예요. 지금 이 한 대회 상금이 30억 원이라고요? 총 상금이? 코로나19도 없나 봐요. 30억 원이면 미국 LPGA 보다 외래 많죠. 오히려 많은 대회도 많겠는데요. 그래서 LPGA 박성현, 김세영, 이정은 식스 등 LPGA 선수를 비롯해서 국내 톱 클래스 등 150명이 출전합니다. 선수도 많이 출전하고. 물론 갤러리가 없어요, 이것도. 무관중으로 역시요. 그게 또 그러나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고 참가 선수 전원 발열 체크만 한다고 합니다. 뭐
꼴찌라도 한 600만 원 정도 챙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모처럼 골프대가 없어서, 예. 이 손가락만 빨고 있던 아주 가난한 선수들도 이 대회 출전만으로도 그렇군요. 일단 정부에서 주는 100만 원, 60만 원보다 10배 이상 밖에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KLPGA도 14일에 개막한다는 네. 소식이 있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손흥민 선수 얘기해볼까요? 그 기초 훈련 다 끝냈죠. 근데 그냥 끝낸 것도 아니고 아주 훈련을 10발 중에 10발 다 적중. 그러니까 훈련을 아주 잘 받았나 보네요. 네, 상도 그리고 받고 반장도 했었고 예. 분대장이죠. 예. 그래서 어제 그 제주도 기초훈련 끝내고 나와서 13일 날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또 2주간 격리를 받게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6월 달에 재개되는데 예. 아마 초반에 한두 경기 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3주간 기초훈련 받는 동안에 예. 몸값이라든지 또 잘생긴 거, 뭐 세계 10권 안에 들어갔는데 이런 거라든지 모든 것이 평가 절상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만약에 재개된다면은 아마 더욱더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되지 않을까. 네. 프리미어리그는 사실상 리버풀이 7승 1무 1패로 우승이 확정적이고 예. 손흥민의 토트넘은 11승 8무 10패로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제 발언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는데요. 다른 곳은 보통 수준 회복했습니다만 아직 영주, 봉화, 청송의 미세먼지 농도가 81에서 82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다행히 약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한 3시 정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릴 수 있습니다. 비가 스치겠고요. 내일은 하늘이 맑겠고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기온은 앞으로도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오르면서 한낮엔 곳에 따라서 조금 덥다 싶으실 텐데요. 대체로 평년 수준은 오르내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주 후반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또 한 번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시더라도 입과 코가 완전히 가려지도록 마스크를 얼굴에 딱 맞게 착용해서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영양, 상주 아침이 13도, 한낮에 23도 나와 있고요. 의성, 청송이 11도에서 24도 분포, 영주, 봉화, 문경, 예천이 11도에서 22도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23도, 체감온도 23도, 습도 34%입니다. 날씨였습니다.